자, 저항 측정하는 법에 대해서 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항 측정할 때, 이단자 방법은 많이, 여러분 보죠, 그죠? 뭐냐면, 전압을 걸어주고, 전류를 재고, 혹은 전류를 걸어주고, 전압을 재고. 그러니까, V하고 I 관계에서 그 비율로, 저항을 재는 겁니다. 저항을 재는 건데, 여기서 아까 제가 서멀 노이즈라든지 그 계측기의 특성을 잘 알아야겠죠, 그죠? 그 전압을 재건, 전류를 재건, 그 계측기의 특성에 따라서 잘 알아야 되고, 임피던스를 측정할 때는 AC 전압을 걸어주고, AC 전류를 재고, 또 AC 전류를 걸어주고, AC 전압을 재고, 이렇게 VI가 뭐를 소스로 하고 뭐를 매저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 경우는 임피던스의 경우도 이단자 방법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AC 리지스턴스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4단자 방법이 이제 제가 약간 짧게 정리한 거는 전류를 흘려주는 전극하고 그다음에 전압을 측정하는 전극을 달리해서 접촉 저항의 영향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4단자를 측정하게 되면 2단자 측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측정할 때 자, 2단자를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전압을 걸어주고 이렇게 전류를 재는데 여기에 디바이스 이렇게 잰다고 생각하면 V하고 흐르는 I 이렇게 해서 암페어에서 이 R을 측정하잖아요, 그죠? 측정하는데 여기 이제 여기 점을 찍었지만 항상 접촉점이 있습니다. 접촉점이 있어서 내가 보는 부분은 이 시료인데 이 금속과 그다음에 여기 내가 측정하는 게 반도체일 수도 있고 뭐 금속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인 경우 특별히 더 그런데 금속과 요 반도체 사이에 RC가 항상 존재합니다. 얘도 RC가 존재하거든요. 얘는 RC는 컨택할 때마다 틀리고 그리고 재료라든지 이 공정이라든지 열처리라든지 그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거는 시료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죠. 그죠? 아니니까 우리가 V 나누기 I 보통 저항 R로 그랬을 때 V 나누기 I 하면 얘는 뭐냐면 시료의 샘플의 저항하고 컨택 저항이 다 들어가는 회로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2단자 방법에서는 컨택 저항과 그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의 저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크기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내가 측정하는 재료의 특성이 샘플을 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컨택 저항을 재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카본 나노 튜브나 이런 나노 스케일 제로 같은 경우는 전극을 올려서 이렇게 재보면 컨택 저항이 전체 저항의 50%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잘 된 경우 50%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못된 경우는 99%가 다 컨택 저항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개짜리는 10kΩ인데 측정을 해보면 1메가옴이고 그리고 1기가옴이고 초창기에는 컨택을 제대로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저항이 처음에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진행이 되면 공정이 많이 개발되면서 이것이 오믹 컨택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이거를 실제 샘플에 관한 저항으로 많이 측정이 됐거든요. 이 컨택 저항이 측정이 되면 아까 리프로듀서빌리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안정적인 소자로 쓰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4단자가 돼버리면 이게 배선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배선이 늘어나니까 정밀한 계측에는 필요하지만 굉장히 실용적이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실용적인 회로에서는 대부분 다 2단자로 측정을 하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2단자로 하고 근데 컨택 저항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빼기 위해 4단자를 측정하는데 이걸 좀 그림을 바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I 암페어에서 I를 재고 V를 하고 이렇게 샘플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4단자는 여기 이제 컨택장이 있겠죠. 전구 있으면 컨택장이 있겠죠. 있는데 4단자는 여기에 또 다른 전압을 측정하는 배선을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딱 해서 이제 V를 측정하면 자 이게 4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컨택장 있죠. 여기도 RC가 있고 여기도 RC가 있습니다.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I가. 근데 4단자일 때는 이 전류 I가 흐르는데 이 볼트메타는 이상적인 볼트메타는 내부 저항이 무한대라서 일로 전류 흘러가지 않죠. 그죠? 옆으로 이 볼트메타는 전류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컨택장이 있으면 이 볼트메타의 그 측정 원리 자체가 전류 흘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류가 I가 흘러오면 RC 위에 I를 흘려주는 이 컨택장에 따라서 이 전체 V를 걸어주더라도 이 I가 결정이 되고 한번 흘러 들어간 I가 옆으로 새 나오지 않죠. 그죠? 새 나오지 않고 그냥 흘러가죠. 그죠? 이 컨택장을 통해 볼트메타의 컨택장을 통해서 전류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포텐셜 드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IRC 했을 때 RC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 배선으로 볼트메타 쪽으로 흘러나가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이 컨택 저항으로 이 볼트메타 사이에 포텐셜 드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볼트메타는 이 컨택되어 있는 그 위치에서의 포텐셜을 정확히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전류 I하고 이 볼트메타의 그 측정한 전압을 재면 얘는 정확하게 컨택 저항이 없는 그냥 그 샘플 자체의 저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4단자 방법을 쓰게 되면 컨택 저항이 얼마인지 거꾸로 계산하는 데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측정하는데. 거꾸로 이 기하학적으로 길이가 2배 되면 전체 벌크 CO가 2배가 돼야 되는데 겉보기에 한 10배가 됐으면 나머지 한 8배는 더 컨택 저항에서 왔다. 이렇게 거꾸로 역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4단자 방법이라 하고 초창기에 그 사람들이 이 나노 튜브나 나노 젤을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전극을 2단자 너무 작아서 2개밖에 안 했었는데 초기에는 FET 할 때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작아도 여기에 4개를 올려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컨택 저항이 제거된, 요 컨택 저항이 제거된 순수의 재료에 관한 그런 비저항이라든지 측정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컨택 저항을 줄이면 희망이 있는 소재네, 신소재네. 얘는 컨택 저항을 줄여도 별 볼 일 없는 신소재네. 이것에 대해서는 컨택 저항 그런 공정을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좋은 판단 근거가 되겠죠. 그죠? 얘는 이 밑에는 금이 묻혀있다 하고 들어가자. 그랬을 때 컨택 저항을 줄이자 해서 그다음 많은 공정을 해서 얘를 줄이고자 할 때 처음 실호를 할 때 4단자 방법은 그래서 이제 전류 흘려주는 전극과 전압을 측정하는 전극을 달리해서 접촉장의 영향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여기 이제 여기 위에 나온 거는 뭐 오른쪽 이거는 여러분 본 것처럼 2단자 방법이죠. 그죠? 2단자 방법, C는 2단자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보통 4단자 옛날에 많이 썼던 방법인데 커런 소스로 전류를 흘려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BC 단자에서 전압을 재고 방금 얘기했던 전압을 재고 요거는 조금 이상하죠. AD에서 전류 흘려주는데 BC에서 전압 재죠. 삐딱하죠. 그죠? 이따가 AD에서 전류 흘려주고 BC에서 전압을 쬐는데 이것도 4단자는 맞죠. 그죠? 전극은 4개고 전류를 흘려주는 거하고 전압을 쬐는 다른데 얘하고 A하고 B를 보면 A가 좀 정확해 보이잖아요. 그죠? 전류가 이 중심을 따라서 쭉 흘러가고 얘는 그냥 포텐셜 디퍼런스만 재면 되니까 정확한데 얘는 A에서 D로 전류 흘려주면 중간으로 요 BC 사이를 흘러가는 전류도 있긴 한데 BC를 통하지 않고 바로 가는 것들도 있죠. 그죠? 외나무 다리가 아니란 거죠. 얘는.
옆으로 얘는 외나무 다리라서 한 번 들어간 전류는 다 가는데 얘는 이 비껴가잖아요. 그죠? 요 방법을 이제 쓰는 게 우리가 반대포 방법이란 거거든요. 반대포 방법이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반대포 방법을 저만 얘기하니까 목이 아파서 여러분 네 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모양의 필름 경향에 4개의 관점을 만들어주고 2개의 단자에는 전류를 빌려주고 2개의 단자에는 전압을 측정하여 필름의 이 저항을 측정. 예, 보면 지금 그림 봐요 한번. 여기서 이제 클로버 형태죠. 지금 클로버 형태인데 요상한 모양 아닌가요, 여러분? 되게 요상하죠, 그죠? 임의의 모양인데 요상한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번호를 붙여놨거든요. 여기 아까 B 그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주 대칭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스퀘어가 있으면 스퀘어도 요 포인트 컨택을 4개 딱 만들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오른쪽도 스퀘어를 한데 요 점에다 했죠, 그죠? 했는데 이걸 보겠습니다. 요게 제일 먼저 출발하기 좋으니까.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위에 A와는 달리 지금 이 삐딱하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이 반대편 전압을 재면 이 전극 사이에 흘러가는 그런 그 전압 비율하고 좀 모양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얘를 길게 했다, 이렇게 길게 한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전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길면 길수록 줄어들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를 전류를 이렇게 흘려줬어요. I를 흘려주면 이게 여기는 이렇게 흘렀지만 이렇게 흘러갈 거고 여기는 이렇게 흘러갈 거고 이렇게 흘러갈 거고 이렇게 이 전기력선이 이래 되겠죠.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래 되니까 결국 이래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 포텐셜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하니까 요 지오메트리 굉장히 관계가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이래 많으면 전압이 줄어드니까 그럼 I분의 V가 다르네 이래 되겠죠. 그죠? 다르네. 그래서 이제 여기 I를 흘려주고 나서 이 기하학적인 모양을 체크하는 좋은 방법이 여기서는 전류를 흘려주고 이 전압을 쟀는데 그 다음 실험할 때 바꿉니다. 배선 바꿔줘서 여기 I를 흘려주고 V를 이렇게 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를 I를 흘려주고 여기를 V를 잽니다. 그 하나는 크죠, 하나는 줄겠죠, 그죠? 그죠? 그럼 얘의 B에 따라서 이 필름의 B 저항을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반대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 계산이 이제 한 얘가 이제 파이 무한대의 있을 때 파이 곱하기 I분의 V입니다. I분의 V 거의 같다고 근사했을 때 값인데 로그 2분의 파이 R이다. 서피스 리지스티비티가 이렇게 주어져서 이 기하학적 모양에 따라서 이 식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I분의 R 그 V로부터 임의의 위치에 4개의 전극을 만들어 놓고 2개의 전류 걸어주고 2개의 전압 재고 다음에 포인트 바꿔서 여기에 전류 걸어주고 전압을 재면 2개의 값의 B로부터 이 서피스 리지스티비티를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데 위에 A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냥 I분의 V죠. 그죠? 이걸 따지면 그냥 R입니다. R인데 이런 식으로 코너에 삐딱하게 돼 있으면 이게 로그 2분의 파이 정도의 이런 보정 팩터가 들어갑니다. 요 식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논문에 찾아보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보정식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클로버 모양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클로버 모양은 왜 했을 것 같아요? 이걸 왜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었을까요? 네? 이렇게 예쁘게 만들면 좋은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이거는 물어볼까요, 한번? 이 전기력선, 왜곡된 전기력선과 그 다음에 등전이면을 저렇게 이상적인 왼쪽에 등전이면을 바꿔주는 수학적 매핑 방식으로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요 에어리어 요 바운드를 통해서 전극이 포인트 컨택이 돼야 되죠. 그죠? 여기 포인트 컨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극이라는 것은 금속이기 때문에 이만하게 붙이면 여기를 다 쇼트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쇼트 시켜버리면 이 순수 이 매질에 의해서 전기장이 아니라 전극에 의해서 여기 이만하게 붙어 있으면 여기가 등전이면이 확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반대포에서는 이 포인트 컨택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주 한 점만. 또 만약에 전극이 요 위에 올라가 있다. 여기 이제 편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편하죠, 그죠? 엣지가 아니라 요 위에 딱 전극을 올려놓으니까 편하긴 한데 얘는 이제 등전이면이 이 2차원 평면 얘가 다 등전이면이 되어버리죠. 얘가 다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 컨택을 이 엣지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이 반대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포인트 컨택 못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이상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게 매핑이 저렇게 바뀌는데 그 중간에 구멍이 우리 싱귤러 포인트라 그러는데 이게 그런 포인트가 생겨서 전기장 분포가 등전이면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쪽에.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이제 중간에 요걸 어떻게 하든 얘는 지금 컨택이 널찍하잖아요. 그죠? 널찍하니까 요거를 널찍하니까 실외의 컨택을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엣지 컨택을 딱딱 하는데 요거를 최대한 하고 싶은데 이 매질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영향 받으니까 여기다가 병목처럼 만들어서 아까 우리 박일우 씨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끝에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접촉을 이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여기 쭉 전류 따라가잖아요. 그죠? 따라가는 전류는 똑같죠. 그죠? 쭉 따라가다가 여기서 같은 매질이잖아요. 그죠? 같은 매질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생각해보면 여기는 쇼트 시키진 않죠. 적어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포인트 컨택의 능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에어리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병목처럼 이 재료로 가깝게 그 사이즈로 미소로 만들어서 여기 넣어주고 그럼 여기로 가고 하면 이제 얘가 오히려 그냥 이 전극을 붙인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이는 뭐 일로 절로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결국 이 병목을 통해서 나가니까 이 컨택이 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해서 클로버 이 형태로 만들어도 오히려 그 대칭 구조 만들기도 쉽고 저항을 홀 이펙트나 혹은 비장을 측정할 때 이 반대포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여기서 이제 프레펄 이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얘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어리어 이렇게 다 덮어 썼으니까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필요한 계측기가 여기서 보면 반대포 방법을 쓰게 되면 전류를 흘려주고 전압 제고 그 다음 전류를 흘려주고 전압 제고 전류를 가로질러서 제고 흘려주고 전압되면 홀 이펙트입니다. 홀 계속 재는 방법이거든요. 반대포 방법은 리지스티비티하고 홀 계속 측정할 수 있는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계측기가 전류원이 필요하죠. 그죠? 전류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 전압기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원이 전압기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전류원 했는데 계측기를 또 아그집게 또 빼가지고 또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스위치 시스템을 우리가 스위칭 박스를 이렇게 해서 우리 연구실에는 이게 바로 스위칭 박스입니다. 보면 여기 아무도 안 쓰고 있죠 지금. 새거 그대로인데 이 스위치 컨트롤 시스템 돼 있는데 이 장치가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판매 중단이 됐어요. 기술 지원 불가. 기술 지원 가능돼 있는데 완전 장치는 새 건데 본 제품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스위치 제어 메인프레임인데 컴퓨터로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해서 여러 개 켰다 껐다 해서 배선을 스위치를 키면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렇게 전류계 있고 전압계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해주는 스위치 장치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머리 막 복잡해지죠? 스위치를 어떻게 켰다 껐다 하면 아까 반대포에서 전류 이렇게 흐르다가 전류 저렇게 흐르게 길을 바꿔줄 수 있을까? 여러분 기차가 가면 신호가 오면 이 길 가다 저 길 중간에 길 바꿔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류를 이렇게 흘리다가 뒤집혀서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위치 제어해서 이제 반대포 해서 이 스위치가 속에 실제 소리가 납니다. 따닥따닥 소리 납니다. 요래 켰다 껐다 하니까 반대포 하게 되면 켰다 껐다 이래 해서 온도를 내려가면서 잰다 그러면 뭐 계속 재야 되니까 차가닥 그거 하면서 소리 계속 나죠. 나는데 그래서 이런 여기 보면 스캔, 뭐 오픈, 리드, 라이트 돼 있는데 몇 번 스위치를 켜라. 몇 번 스위치가 상태가 어떠냐. 몇 번 스위치, 요게 요 안에 메뉴 안에 리스트에 들어가 카드 뭐 리셋돼 있는데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른 방법이 몽고메리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몽고메리 방법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얘가 균일한 제로일 때 전극 4개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2D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비대칭적인 그런 물질일 때는 우리가 리지스티비티가 어떤 값이 아니라 텐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 저 방향에 대해서 값이 다른 게 됩니다. 다른 게 되면 한쪽 방향은 잘 흐르고 한쪽 방향 잘 안 흐른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비슷한데 이 몽고메리 방법이라 하는데 아나이스로피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논문이 옛날 이게 2003년대인데 저 원래 71년인데 보면 71년 맞네. 71년 때 있는데 잠깐만요. 이 홈페이지가 바뀌었는데 더 불편하게 바뀐 것 같아요. 어디 갔지? PDF가 이건가? 접근 못하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럼 접근하지 말고 그런 아이소트로픽하지 않은 아나이스트로픽한 그런 재료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해서는 똑같이 전극을 4개 만들어 주는데 그 전극을 가지고 측정할 때 좀 계산을 좀 많이 해줘서 아이소트로픽한 물질로 변형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수학적으로. 예를 들면 한쪽이 저항이 3배가 크고 한쪽이 저항이 1배가 커요. 그러면 이제 길이가 3배 길고 길이가 1대3인 재료로 변환시켜서 측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론적 계산이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강의 자료에 링크를 들어가 보면 요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몽고메리 방법은 굉장히 기본적인 많이 연구를 요즘 많이 안 해서 그래도 이제 좀 보면 괜찮은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포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반대포 방법 돼 있고. 제가 링크를
자, 그러면 자, 쉬어가기 문제인데, 자, 소리를 다 읽어보겠습니까? 소리를 다 시작. 예. 핸드폰하고 전기를 열려주는 전속사가 전압을 주는 전속사를 바꿔주고 그 값으로부터 기장을 측정한다. 이때 배선을 손쉽게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다음 스위치를 써서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라. 자, 또 다음에. 문제에서는 기계적 스위치를 써서 배선을 바꾸고 있다. 컴퓨터로 손쉽게 바꾸어 배선을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보라. 자, 이게 지금 문제가 상황이 우리가 볼트메타가 이렇게 볼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이 로가 있죠, 그죠? 그죠? 근데 커런 소스가 있는데 I 플러스 I 마이너스가 있어요. 전극이 있어요. 자, 실어는 이렇게 있어요. 1, 2, 3, 4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여기 I 플러스 I 마이너스 이렇게 배선이 되고 V 플러스 V 마이너스 이렇게 배선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는 I 플러스 I 마이너스 여기 되고 V 플러스 V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죠? 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자기가 악어 집게를 들고 이거를 배선하면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바꾸다가 시로 다 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바쁜 와중에 그러니까 스위치 시스템을 써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문제가 뭐냐면 자 스위치를 예를 들어서 이런 스위치인데 여러분이 클릭을 해보면 이런 스위치가 LF 파츠에 되게 많아요. 자, 이 스위치가 보면 스위치가 LF 파츠에 딱 들어보면 종류 많죠? 토글 스위치 뭐 많잖아요. 그죠? 뭐 이런 스위치도 있고 저런 스위치도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뭐 1572페이지까지 있어요. 그죠? 이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거를 기계적으로 돼 있는 거를 전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릴레이거든요. 여기 자석이 들어있어서 요 스위치 3개가 있으면 요 3개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 두 단자는 전자석이 당기는 건데 요거를 이제 들어가 보면 배선 바꾸는 방법은 이런 릴레이를 써서 하면 되겠죠. 그죠? 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는 이 스위치 써서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두 사람씩 제가 10분을 시간 줄 테니까 두 사람씩 어떻게 스위치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15분, 4시 15분까지. 자, 여기 보면 커런 소스를 연결을 하고 볼티지 메탈 연결하는데 전극이 4개잖아요. 그죠? 보면 이걸 힌트를 잡아보면 I가 1, 2에 걸어주고 그 다음에 2, 3을 걸어줘야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공통되는 건 뭡니까? 2번은 안 바뀌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 2번을 마이너스로 해서 2번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다음에 볼트메타가 있으면 볼트메타가 4번, 3번을 재고 그 다음에 1번, 4번 재잖아요. 그러면 같은 게 뭡니까? 4번은 그냥 연결해줘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I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V 플러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V 플러스 마이너스 1번, 2번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단자하고 이 단자를 한 번은 얘가 3번으로 가고 한 번은 1번으로 가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I 플러스 I 마이너스는 한 번은 1번 가고 한 번 3번. 결국 뭐냐면 요 두 개 단자가 서로 요 두 개에 대해 서로 교차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렇게 문제를 바꾸고 나서 그리기를 이제 제가 그려볼게요. 스위치를 딱 하는데, 스위치가 이렇게 3개, 다리 아까 3개 있었죠, 아까 힌트. 보면 다리 3개짜리가 있는데, 여기 다리 3개 있죠, 여기 다리 3개. 네. 여기 다리 3개 또 있죠. 그 다리 3개짜리 2개가 있죠. 이걸 우리가, 회로가 2개가 있는 거라 되거든요. 요걸 켰다 껐다, 요걸 왔다 갔다 하면, 요 3개가 있으면 한 번은 요 열로 연결하면 이 2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면 이 2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이렇게 하면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면 반대편 연결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 배선 중간에 게 일로 가는 차이죠. 그죠? 그러면 이걸 힌트를 딱 가져보면, 요 3개 이렇게 해놓고, 계측기가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리기에서 제가 얘를 이렇게 교차를 하는 거래요. 교차를 해서 얘를 여기 연결하고, 여기 연결을 해요. 다 이렇게 연결하면 스위치를 이렇게 키면 요렇게 2개 연결되고, 그러면 요렇게 2개 연결되면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연결되고, 이거는 요렇게 가서 요렇게 연결돼서 요렇게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스위치를 요로 이동시키면 중간에 요렇게 연결되면 요렇게 와서 요로 가서 요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여기는 요렇게 가서 요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럼 스위치 하나 가지고 배선이 팍팍 바뀌는 겁니다. 2개의 스위치가, 그래서 여기는 스위치가, 이게 보면, 요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되거든요. 이래 돼요. 그래서 이제, 요로 옮기느냐, 요로 옮기느냐. 요렇게 키면 요래 연결되고, 요래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펴서 이렇게 3개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시소처럼 열로 갔다 되는데, 요거를 전극이 열로 갔다 요거거든요. 네, 그것도 스위치 2개가 돼 있어서 3P 2회로 스위치를 그럽니다. 2개의 회로가 들어있고 3P 단자가 3개 있는 거. 그럼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여기를 이제 보면 스위치, 아까 토글 스위치가 보면 제가 예를 든 게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면 요게 13,790원 비싸네, 이거는. 어쨌든 13,790원 하면 이거를 손으로 스위치만 켰다 껐다 하면 반대폭 와트 플러스 마이너스 이래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기계적으로 하면 스위치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나중에 하니까 이제 릴레이를 쓰는 거거든요. 릴레이를 쓰면 릴레이는 속에 전자석이 있어서 전자석을 하이로 하면 일로 갔다가 로가 이래 되는데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릴레이인데 결국 이게 5V짜리 5V짜리 보면 5V짜리 이제 큰 거 나오는데 여기에 스위치 3개 있죠? 그죠? 여기 3개 있고 여기 3개가 있고 반대편에 3개가 있어요. 그럼 얘도 아까 똑같은 스위치죠. 그 다음에 전극 두 단자가 되고 요거는 전자석이거든요. 그럼 얘가 하이가 되면 얘가 이래 붙었다가 로우가 되면 이래 붙었다 그래요. 그럼 얘를 아두이노 연결하면 아두이노에서 켰다가 달 수 있겠죠. 컴퓨터 연결하면 얘도 켰다가 달 수 있겠죠. 아까처럼 배선 똑같이 하면 얘는 1710원이잖아요. 1710원에 컴퓨터가 연결을 하고 얘를 켰다 껐다 하면 반대포 방법으로 전압 흘려주고 전류 흘려주고 전압 제거 전류 흘려주고 전압 제거 이거를 그 다음에 아두이노로 뭐 아니면 라즈베리 파이로 이렇게 켰다 껐다 컴퓨터로 켰다 껐다 하면서 얘가 하게 되면 쭉 이렇게 가는 건 그래요. 되게 싼 솔루션이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런 걸 만들면 굉장히 손쉬운 실험을 계속 온도도 바꿔가면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봐요 한번. 자, 이렇게 스위치를 써서 하니까 이 실험할 때 또각또각 하면서 그 리지스티비티나 홀 이펙트나 다 잴 수 있거든요. 자, 재는데
이거를 아까 제품화한 게, 아까 이겁니다. 제품화한 게 아까 이겁니다. 그죠? 얘 스위치가 80몇 개가 들어있어요, 안에. 비싼데, 오히려 복잡해요. 선 잔뜩 해가지고, 이거는 회사에서는 이걸 쓰죠. 우리 조용씨 쓰죠? 안 써요? 잘 안 써요. 제가 예전에 가보니까, 웨이퍼 단위로 이렇게 측정할 때는, 이게 점이 많잖아요,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 밖에 배선을 스위치 써서, 걔를 몇 번 측정, 몇 번 처리를 다 할 때 스위치 시스템을 쓰더라고요. 지금 안 써요. 취미가 있잖아요. 제가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까 단종이 된 거 보니까 요즘 안 쓰는 모양이래, 그죠? 요즘 아예 만들지도 않는 그런. 근데 간단한 측정인 경우는 아까 릴레이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쓰면 되는데 제가 공부를 할 때 이 반대포 방법을 이제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이거를. 스위치를 안 쓰고 하는 방법이 없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안 쓰고 하는 방법이 없나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생각에, 제가 아까 락인 앰플리파이어 원리를 설명해 줬죠. 그죠? 그 락인 앰플리파이어 원리를 생각해 보면, 특정한 주파수의 것을 측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딱 낸 게 뭐냐면, 커런트 소스를 두 개를 만들어서, 그 두 개가 하나는 오메가 1으로 작동하고 하나는 오메가 2로 작동하는 만들자. 그리고 전압은 반대편에서 셀 때 측정하는 주파수만 바꾸자. 그래서 특정한 주파수를 바꿔서 이거를 스위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논문을 썼어요. 이거를 딱 간단한 아이디어를 해서 논문 썼는데 이 홈페이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게 검색을 하기 힘들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연구실 홈페이지는 이미 다운돼가지고 논문이 안 보이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좀 찾아다가 볼게요. 우리 브라우즈 이 검색 이것도 너무 불편하게 돼가지고 1999년 지구가 멸망하는 지구가 멸망 안 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딱 내서 여기 이제 RSI라는 데서 논문을 했는데 딱 2달 했거든요. 그 아이디어 내고 그 다음에 회로 만들고 그 다음에 측정해서 논문 억셉트까지 2달 반인가? 하여튼 뭐 굉장히 빨리 해졌어요. 아이디어 근데 non-switching 반대포 테크닉이다. Two different modulating frequency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 또 돈 내라는 거 아닌가? 나오네. 나오는데 근데 보면 이 봐요 한번. 여기 식입니다. 그 반대포 방법의 정확한 식이거든요. 정확한 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 측정할 때 이렇게 측정한다. A, B, C에서 전류를 걸어주고 전압 재고 전류를 이렇게 전압 잰다. 근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여기에 그라운드를 해놓고 여기에 여기에 이제 전류를 이제 교류 전류를 걸어주고 여기에 이제 교류 전압을 재면 여기도 교류 전압을 걸어주고 교류 전류를 해주면 여기에서 보면 IAB니까 커런트 소스 2개죠 지금. 커런트 소스 2개니까 볼티지 메타 2개죠. 그러니까 실제 2대입니다. 2대. 2대인데 서로 간섭을 안 일으키죠. 뭐냐면 F1 주파수하고 F2 요 주파수하고 요 주파수를 서로 안 겹치도록 합니다. 안 겹치도록 하면 얘는 얘에게 영향을 주질 않아요. 주질 않고 반대편의 볼트메타는 이 주파수에 해당되는 것만 측정하도록 락키를 합니다. 그래서 요 주파수는 요 반대편에 있는 것만 측정하도록 락키를 합니다. 얘는 얘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얘는 주파수 틀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회로적으로 이게 다 같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주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같이 붙어 있어도 DC 방법에서는 같이 붙어 있으면 완전 뭉클어지는데 AC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생각해서 회로를 구성하는데 여기는 그라운드 놓고 얘에 의해서 얘가 회로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로를 좀 특별한 회로를 꾸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로를 해서 이제 요 전압을 전류로 변환시켜 주는데 이 옆에 있는 커런트 소스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회로를 꾸몄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샘플에 해서 굉장히 간단하죠. 보면 주파수 F1과 F2를 달리해서 이 비정을 측정해 보니까 잘 측정되더라 라고 아이디어를 쓴 거거든요. 그럼 아까 락인 앰플리파이어의 측정 방법하고 반대포 측정 방법하고 전통적인 반도체 측정은 그냥 이 스위치를 바꿔서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 반대포 방법 파는 장치를 보면요, 안에 스위치 박스 들어있어서 따닥따닥 소리가 나요. 계속 온도 바꿔가면서 바뀌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계측기가 섞였을 때 괜찮을 거다라고 해서 제가 사인탄 논문도 몇 개 없죠. 딱 반대포 옛날 58년도 논문, 그 다음에 77년 논문, 72년, 71년인데 그냥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인시추로 뭔가를 할 때 스위치 따닥따닥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또 나노 제로 같은 경우도 얘가 따닥따닥 하면 시로 상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얘는 스테디가 계속 가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넌 스위칭 반대포 테크닉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었어요. 넌 스위치 반대포. 그 원리를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하니까 이런 방법이 생기죠. 그죠?